이번에는 앞서 말씀하신 여러 공무원들 지금 다 우리가 이제 탓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한덕수. 아유. 예, 지금 저 방송이 말미로 가면서 동접이 약간 빠지는 것 같은데 다시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래요? 한덕수로 갑니다. 예. 내란 특검에서 어제 한덕수 전 총리에게 구속영장 청구를 했습니다. 이게 혐의를 보니까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인데요. 27일 오후 1시 반에 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두 차례 총리를 하면서 누구보다 총리의 책무, 권한이라는 걸 잘 아는 그가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되레 국무회의 소집 등 계엄 선포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는데 조력했다라고 판단한다. 이게 이제 특검에서 보고 있는 한덕수의 혐의입니다. 이게 만약에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처벌을 받는다면 저는 그냥 이 뉴스 딱 보자마자 야, 이 사람의 관운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말년 끝까지 나랏밥을 먹는구나. 나는 뭐 그렇게 정리가 되는데요. 그러네요. 네. 그러네. 결국 밥은 본인이 결제할 일이 없겠네요. 근데 저는 이 이제 관용차가 없어서 어떡하나. 아니죠. 이제 타고 다니는 관용차를 타고 다니네. 법무부 차량 타고 다니는 법무부 차량을, 호송 차량을.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이제 영장을 청구했다는 걸 좀 지켜보셔야 되는데 저는 사실 그 기소는 주요 행위 종사자로 기소를 하려는 목적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다만 이상민이나 이런 사람들이랑 다르게 뭔가 특별한 행위를 딱 했다는 걸 아직 캐치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구속은 해야 되고 그 영장이 사실은 조금 특검 입장에서는 좀 걱정될 만한 게 자백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영장이 조금 방어가 될까봐 아마 방조라는 한 칸 물러선 방식으로 그 영장이 혐의를 구성해놨고 저는 기소는 결과적으로는 주요 행위 종사자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은 저 몰랐다는 거나 막았다는 거는 이제 말이 안 되고 본인도 그걸 인정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뭔가 손에 잡히는 딱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니 근데 지금 범죄 사실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일단은 그 헌법재판소하고 국회에서 한 거짓말들 위증 혐의가 있는 것이고요. 또 다른 차원에서는 그 더 큰 혐의는 그거 아닙니까? 계엄 선포문. 계엄 선포문에 대해서 공문서 작성을 허위 문서를 그러니까 사후에 만들고 사인하고 그걸 또 폐기했던 일련의 과정. 이걸 제가 변호인으로서 방어를 만약 한다고 하면 그 위증 같은 경우는 이미 이거에 대한 체증이 다 되어 있다. 이거에 대해서는 다시 피의자가 스스로 자백하고 있는 바 증거도 이미 다 확보되어 있고 자백되어 있고 주거가 일정하기 때문에 구속 사유가 없다라고 저는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변호인의 입장에서 만약에 제가 변호를 한다고 하면 그래서 만약 위증만으로 그 영장을 청구했다면 저는 만약 저희 의뢰인한테는 한계가 좀 있을 수 있다.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여기 내란 우두머리 방조가 들어가는 순간 복잡해지기 시작하죠. 여기에 대해서 혐의의 다툼이 있고 증거가 그 특검 입장에서는 증거가 아직 다 확보가 안 돼서 신병을 확보하고 조사를 이어가야 된다는 논리를 만들 거고 이거에 대해서 제가 변호인 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조금 좀 방어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다 자백하진 않았고 그 진술이 점점 한 칸씩 밀려나는 걸 봤을 때는 이제 와서 우린 다 자백했으니까 구속의 필요성 없다라고 주장하기도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위증만으로 가기에는 특검 입장에서는 좀 아쉽다. 공문서 작성 이런 것들도 다 증거 이미 인멸에 증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그거는 입증이 됐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표현도 가끔 하냐면 이미 인멸할 증거는 다 인멸했다. 더 이상 구속해봐야 더 인멸할 것도 없고 이미 객관적 증거 다 있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법원 입장에서는 가끔 또 일리가 있네. 너네 저 핸드폰 나왔고 일리가 있네. 왜냐 구속의 원칙적으로 구속 여부는 앞으로 증거를 인멸할 것인가 이기 때문에 이미 뭐 새로운 증거가 나올 거 없고 그렇습니다. 그 공직마다의 무게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아까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나 지금 뭐 여인영 방첩사령관 그리고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등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뭐가 딱딱 떨어지는 것들이 맞습니다. 있으니까. 그런데 한덕수 전 총리는 딱딱 떨어지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수많은 정황상 분명히 내란의 어떤 역할을 했을 것이다. 근데 이 사람은 그 국정 2인자 아닙니까? 그렇죠. 국정 2인자기도 하고 내란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윤석열에게 이를테면 이런 거잖아요. 국무회의를 열어야 된다. 절차적 하자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국무회의를 실제로 열도록 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문서도 그렇게 허위로 만들었다가 또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그렇죠. 폐기시켰다가 여러 가지 정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의 비어있는 부분을 채워준 것 같은 느낌 그렇죠. 아니에요. 그런데 본인은 아니 나는 그거 반대하려고 이 국무회의도 소집했던 것이고 그렇게 했던 것이라는 거짓말을 이제는 자복을 한 셈이니까 근데 이거 가지고 지금 부족하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의 혐의로 묶으면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인데 그걸로 가기에는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속영장이 안 나올 것 같으세요? 그걸로만은 아직 충분하지 않아서 그래서 방조로 방조를 하고 갔다. 이제 공문서 무효화, 뭐 위증 이거를 다 껴넣음으로써 디테일하게 이게 간다. 디테일하게 하고 그거를 이제 수사를 이제 20일 동안 이제 꼼꼼히 해서 이제 기소는 아마 내란 주요 임무 종사로 종사자로 치지 될 않을까 거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얘기 나오는 건 그 유인촌 전 문체부 장관하고 통화했고 정원한 거. 한예종이 폐쇄되는 일련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때 이 통화 내용이 확인이 된다면 그게 이게 고리가 될 구체적으로 겁니다. 뭔가 탁 떨어지는 게 나오니까 이것은 바로 이제 주요 임무 종사가 된다. 이 얘기들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화 통화를 했다라는 거 그리고 추경호 전 의원하고도 막 통화했었잖아요. 통화했었죠. 그런 내용들을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저는 그 특검에 이제 자수할 경우 감경 감면 조항이 들어가야 된다는 게 이제 한덕수 전 총리가 이거에 대해서 뭐 그 아까 말한 한예종 폐쇄로 인해서 자기 혐의가 드러났고 어차피 주요 임무 종사자 될 것 같으면 제가 변호인이라면 자 그럼 추경호 던지고 갑시다. 100% 이 얘기가 나올 거거든요. 그럼 추경호 던져서 우리 감면 받고 우리 어차피 연세도 많으신데 뭐 20년이나 30년이나 똑같은데 여기서 우리가 최대한 더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분명히 죄소의 딜레마를 강화시킬 분명히 요인이 있을 일종의 겁니다. 딜이 또 가능해지네. 솔깃하실 것 같아요. 한 전 총리의 그런 성향이나 스타일을 네. 봤을 때 그렇게 얘기하면 결국 자신의 유리한 방향을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사실 그 예전에 그 대선 출마할 때 그때 모두가 다 놀랐잖아요. 도대체 왜? 근데 그때 나왔던 얘기도 뭔가 약점 잡힌 게 있다 그런 그 얘기 많았어요. 그러니까 네. 약점이 아니라 본인의 죄상을 그러니까. 덮기 위해서 본인의 죄상을 은폐할 목적으로 대선 출마 저는 이건 진짜 용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동정보 예. 수립도 하려고 했잖아요 한동훈 전 장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은폐시키려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가지고 당선되겠다라는 야무진 꿈을 꾸었던 사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렇게까지 자기 죄상을 덮으려고 하는 사람을 우리 법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이걸 봐줄 수 있나? 네, 저는 저렇게- 반드시 구속될 수밖에 없다 생각하는데 저렇게 말을 구속시켜야 자주 된다고 바꾸시는 생각합니다. 분들의 네. 특징이 본인이 그걸 피부로 느끼게 되면 말을 더 빨리 바꾸시거든요. 그렇겠죠. 예. 구속이 되시고 이제 찬물 샤워를 하기 시작하는 순간 예, 조금 더 협조적으로 나올 겁니다. 찬물 샤워.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요즘 같은 날씨에는 찬물이 낫지 않아요? 그렇긴 한데 이게 또 에어컨 없는 왜냐면 윤석열 씨처럼 이제 특혜를 받지 못할 거다 보니까 아니 뭐 좀 이렇게 벗고 있으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예. 독방이 남아 있을까요? 이제 가시는 분들 많아서 진짜 이게 그 교정 시설 안에 밀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어찌 됐건 한덕수 전 총리에 관련된 이야기는 27일 오후 1시 반 이후에 또 자세히 다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짧게 이 얘기도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지만 그 이종섭 전 호주 대사 이 사람은 그 호칭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런종섭. 런종섭. 호주 대사 임명 뒤에 출국할 때가 이제 11일 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호주 대사로 호주로 갔잖아요. 갔다가 한국을 돌아올 때 명분을 만들어 주려고 방산협력과 주요 공관장 회의라는 회의 참석자 한국 돌아온다 뭐 이런 명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도 석연찮다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회의가 예전에도 있었던 거냐 뭐 이런 얘기들 했었었는데 KBS가 확인했던 내용은 보면 외교부가 공식 일정 하루 전에야 뭐 유럽이나 중동 쪽에 있는 대사들한테 통보했다. 그래서 그쪽에 계신 분들은 비행기표를 못 구해가지고 못 들어왔어요, 직항도 그때. 못 하고 막 며칠 있다가 들어오고 그랬는데 날짜 맞춰서 딱 도착한 사람은 이종섭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진짜. 요게 이제 민주당 홍기현 의원실에서 외교부 자료 받았던 내용인데 그러면 이건 누가 봐도 의심스럽잖아요. 최상병 특검에서 이 내용을 딱 확인하는 겁니다. 당시 회의가 급조된 회의고 말하자면 이 최상병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이 이종섭이라는 인물을 호주 대사로 임명했던 것까지 다 연결되는 것 아니냐. 라는 부분을 본다는 것이죠. 그때 어떻게 된 게 정권 내내 이렇게 범죄 사실밖에 없을까?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네. 그때 다 제기된 의혹들이었는데 그렇죠. 결국 확인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것들이- 쓱 넘어갔죠. 덮고. 네. 예. 설마 했던 것들이 다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저희 설마 했던 내 예. 그 저희 재판 진행할 때도 논의가 많이 됐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뭐 하려고 했었는데 그 당시 이제 재판부나 검찰 군검찰 쪽에서 급구 만류를 해갖고 그래요. 예. 진행을 못했지만 저희 그 변호인단도 이 부분을 강력하게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예전부터. 자, 이 런종섭 관련된 이야기. 저는 이런 생각, 요 얘기는 꼭 하고 예. 싶은데 런종섭 사태 때 호주 시민사회, 교민사회 역할이 엄청나게 컸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때 저희들이 막 인천공항에서 라이브도 하고 예. 막 그렇게 했었는데
그 촛불행동, 예. 호주 시드니 촛불행동 음. 시민들이 이 런종섭에 대해서 매일 가가지고 시위를 분노했죠.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 시드니에서 네, 그래서 호주 ABC 방송이 보도하고 그랬어요. 네. 그러면서 굉장히 그 호주 사회에서도 문제가 되니까 이 사람을 거기 계속 놔두기도 어렵고 그래가지고 결국엔 다시 또 아유, 오게 되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예. 자기네 나라로 그러니까- 범죄자를 외교관으로 보냈다 이런 예, 이런 그래서 문제가 되기도 외신이 하고. 선동을 됐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깨어있는 시민들이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면서 지적을 하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는 시민들의 노력으로 이렇게 그렇죠. 비상계엄을 막은 것과 같이 런종섭 때도 그런 일이 있었다.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데까지는 이제 시민들의 판단이라는 게 중요할 텐데 그 판단의 재료가 되고 자료가 되는 것들이 이제 보통 우리가 언론이라고 얘기하지 맞아요.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촛불행동 얘기하셨지만 전 세계에 계신 우리 교민들이 얼마나 많은 유튜브를 보고 있는가. 맞아요. 뉴스 엄청나게 다이비도 열심히 보고. 레거시 미디어들을 안 본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예전에 그 현재 대표적인 게 이제 LA 가면 라디오 코리아나 이런 데는 뭐 매체가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라디오 코리아가 장사가 안 된대. 미주 한국일보, 미주 중앙일보 이렇게 주요 매체들이 진출해 있는 데가 있는데 안 본대요. 그리고 유튜브를 다들 보신다는 겁니다. 왜 아니겠어요? 유튜브는 뭐 인터넷만 때문에 다 볼 수 있고 한국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면 유튜브 보면 정리가 되고 본인들이 판단하실 수 있는 거. 그 상세한 내용을 또 알려드리는 그럼요. 뉴욕에 계신 분이 저를 알더라고요. 오. 저는 실제로 이번에 박경환 기자가 그 일본에 갈 때 네. 일본 쪽에 있는 뭐 교수나 이런 분들을 좀 섭외를 도와달라라고 제가 일본에 지인이 있어서 네. 연결을 해주려고 했더니 딱 박형관한테 좀 대통령실 일본에 들어가셨더니 일본에 그러니까 오는구나 내용을 다 안다니까.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적극 도와주겠다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제가 뭐 설명할 필요도 없이 그러니까 네. 시민들이 행동을 하시는데 이 행동이 그냥 뭐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건 아닐 겁니다. 이게 계속해서 쌓이는 거니까. 아니 저희 제작진이 그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났는데 야 그 장윤성 기자 하루에 4시간씩 대통령실에 앉아 있어야 돼서 어떡하냐 이 얘기를 하더래요. 아, 그래서 진짜 어떻게 그걸 아냐 그랬더니 자기들이 다 보고 다 있는 보시죠. 거예요. 예. 다 봅니다. 대통령실에 4시간 상주 시간이라는 것도 우리 국민들이 아십니다. 예, 그래요. 가서 패치를 찍어야 된다는 것도 알고 네. 계시고. 예. 상주하러 가야 됩니다. 네. 자 5분만 제가 시간을 좀 뺏도록 하겠습니다. 그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22일 전당대회 했고요. 결국 과반 득표자가 없어서 1, 2위 두 사람이 결선에 가게 됐습니다. 26일 날, 그러니까 내일이면 이 결선 투표 결과가 나오는데 당원 투표 80, 일반 국민 투표 20. 이 제도 그대로 반영을 합니다. 자, 누가 당 대표가 될까요? 빠밤. 글쎄 저는 처음에 김문수 가능성이 그 일반 당원들 사이에서는 김문수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많아서 그랬는데 오늘 밖을 돌아다니는 거 보니까 장동혁 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역시 전환길의 힘은 세구나. 결국에는 당 대표는 전환길, 행동대장 장동혁 이렇게 되는 모양이구나. 예.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체조를 해도 안 되네. 호흡만으로 버틸 수 없다. 엘리베이터를 막아서 예. 그런가 안 근데 되네요. 예. 김문수 후보가 이번에 이제 찬탄파까지 이제 안으려는 행동을 했고 장동혁 쪽에서는 이제 그 댓글까지 뭐 한동훈계를 치겠다는 얘기 뭐 다 움직임을 없앤다는 거 아니에요? 보여서 저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조금 더 시계가 흐려지지 않을까. 저도 무난하게 장동혁 후보가 최고 당선이 되지 않을까 싶었지만 장동혁. 예, 싶었는데 이제 한동훈계 쪽에서 뭐 그쪽이 뭐 그 국회의원 표는 없지만 그래도 나름 인기가 있으셔서 유튜브도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을 생각을 하면 이제는 좀 김문수 쪽으로도 표가 쏠린다. 쏠릴 수 있다. 우리 최종 국장은 김문수 후보가 아직은 좀 유리하지 않나. 그러니까 투표율이 낮지 않아요 지금. 오히려 본투표보다 더 높아지고 있어요. 예. 그러면 사실 막 온다는 얘기거든요. 투표하러. 누군가가 지금 오고 있는데 그 들어오고 누군가가 있다는 얘기고. 그게 누구일까를 정확하게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한동훈 전 대표가 차악을 선택을 해야 된다면서 사실상 김문수 후보 지지선은 비슷하게 한 것이고 그런 걸 보면 그러니까 투표율이 낮으면 사실 장동혁 후보, 그러니까 조직의 영향력이 그렇죠. 커지기 예. 때문에 장동혁 후보가 유리할 수 있는데 지금 투표율이 어쨌든 좀 높고 또 뭐 저쪽 그 친한파 쪽의 움직임 이런 걸 보면 김문수 후보가 좀 유리할 수도 있지 않나 약간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사실은 이 두 사람보다 더 관심이 있는 인물은 안철수 의원인데요. 슬램덩크 그 유명한 슬램덩크의 짤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김문수, 안철수 각각의 후보들이 23일 날 뭐 오찬을 했다.
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또 안철수 의원 측에서 지지 선언은 아니다 이렇게 꼭 입장을 냈고 그러면서 슬램덩크 사진 있잖아요. 이거 왜 왼손은 거들뿐 그 유명한 사진 올리고 패스를 기다리겠다 이렇게 올렸어요. 그리고는 삭제를 했습니다. 또 이게 패스를 기다리겠다를 어떤 분들은 이게 건네주는 패스가 아니라 지나가는 패스 있잖아요. 패싱. 패싱.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그러면서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또 답 사진을 올렸어요. 그 유명한 그 하이파이브 사진을 또 올렸는데 자 그래도 운동을 잘하시는 분한테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저는 닉값을 했다. 원래 안철수 의원의 유명한 그 별명이 간철수 아닙니까? 이 그 김문수 후보를 밀어주는 것조차 간을 봐가면서 밀당을 너무 심하게 하고 계신데 이렇게 해서 만약 김문수 후보가 된다고 하면 이렇게 간을 봤던 안철수 후보를 고마워할까요? 밀어줄 거면 확실히 밀어주고 아닐 거면 나는 중립을 표해야 되는데 밀어주는 것조차 간을 보셔갖고 간간하다. 누가 되든 안철수 후보의 정치적 미래가 그렇게 밝아 보이진 않는다. 근데 글쎄 제가 참 아니 너무 무슨 말씀을 하기 전에 이게 큰 소리 뭐지? 아니 왜냐하면 참 제가 그 안철수 의원이 서울시장 그 출마할 때 그 단독해가지고 이달의 기자상 받고 그랬었는데 그 이후에 박원순 전 시장하고 그렇죠. 그 지난 시기에 안철수 정치인 안철수의 행보를 보면 정치를 왜 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차라리 그냥 그 시골의사하고 손잡고 강의하고 대한민국 교육개혁이나 재벌개혁이나 이런 쪽의 역할을 했더라면 지금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 않을까 싶고 이 권력을 탐하기만 해선 절대로 권력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의원이 계속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끊임없이 권력만 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대로 정치가 계속 될 수 있을까 싶고 어디선가 대선 후보의 명망을 가지고 좋은 지역구에 가면 또 한 번 할 수는 있겠지만 국회의원 그 이상 뭘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매번 혁신을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것도 벌써 10년 전 혁신이거든요. 뭘 10년이에요? 10년 훨씬 넘은 것 같은데 그 혁신이 10년 넘었죠. 새 정치로 시작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예전에 그 대한민국 3대 미스터리 중에 하나가 그 안철수의 새 정치였잖아요. 10몇 년 전에 처음 나올 때. 실체가 없어요. 결국 버드로 밝혀졌어요. 근데 이제 안철수 의원이 하는 말이 틀린 거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최상병 때도 혼자서 뭐 특검법 찬성하고 근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아까 장윤선 기자님의 의견에 저는 동의를 하고 거기다가 이제 정치를 하려면 사실 사람과 그러니까 이 같이 하는 동지들 동료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이제 혼자서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게 정말 너무나 취약하고 주변에 사람이 없죠. 그리고 그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일 거라고 정치를 어쨌든 그렇게 오랫동안 했는데 그거는 좀 본인이 한번 왜 그런지는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 탓이오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 탓이오. 남 탓이오 그만하시고 왜 내 정치는 이렇게밖에 안 되는가에 대해서 성찰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성찰도 좋은데 이제 그 정치의 장에서 물러나실 때도 됐다라고요. 굳이 성찰까지 해서 다시 또 정치를 또 더 하셔야 되나? 그 왜 정치인들이 본인의 부고 외에는 자기 이름이 언론에 올라오면 좋아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안철수 의원은 정치를 시작한 이래 무언가 그 정치적인 이슈로 회자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뭐 최근에는 뭐 손가락 자른다부터 시작해서 뭐 마라톤이라든지 뭐 여러 지금은 이제 슬램덩크 짤까지 해서 무슨 정책 관련된 이슈라든지 정치적인 헤게모니에 관련된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고 전부 그냥 조롱의 대상이나 뭐 이렇게 웃음거리로 전락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강하게 들어서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 안철수라는 정치인의 어떤 미래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도 동시에 나오는 것 같고 뭐 한 사람 더 얘기하자면 한동훈 전 대표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시간 관계상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시 대통령실로 가시나요? 아마도. 네. 야, 근데 분명 어제가 일본에 계셨거든요. 네, 어젯밤에 저 집에 오니까 12시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요. 건강은 괜찮으시죠? 네, 그럼요. 오늘 진짜 댓글에 장선 기자 건강 챙기세요라는 댓글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분들의 염원이 저를 지켜주는 것 같습니다. 멋있다. 아니 근데 저희 댓글창에도 그 건강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사실은 뭐
아 김건희 생각나서 건강 얘기하기가 싫으네. 기치를 받은 시간 내시고 싫으네. 정구성 변호사한테 기치를 좀 기치로 좀 받고.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최정부 국장, 장윤선 기자 그리고 정구성 변호사하고도 여기서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죠. 저희 뉴스다이브는 내일 오후 3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